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일교차가 큰 요즘 집을 나설 때 어떻게 입을지 고민되시죠? 평양 보통강구역 교원 양복점에서 패션 팁 추천해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추세인데요. 북은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수십 개의 단어를 한 번에 외우고 암산만으로도 엄청난 계산을 해내는 북의 어린아이들 기억하시죠? 그 비결, 북의 주심산 교육을 알아보겠습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인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증진에 힘쓰고 있는 북, 평양 대동강구역 옥류일동의 유경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에서 주목하는 오늘의 인물, 고려의학을 세계적인 선진의학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고려의사 김창근 씨의 인생 목표 소개합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얼마 전 여성옷 전시회 2022가 열렸는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북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죠. 가을철 어떤 옷을 입어야 멋도 있고 계절에도 알맞을지 북의 인민들에게도 패션 팁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강구역 교원 양복점을 찾아가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산과 들, 고리와 마을, 그 어디나 풍요한 계절의 정서가 비꼈는데 가을철의 풍치를 더 잘 살려주는 것은 산뜻하고 이채로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보통강구역 종합양복점 교원양복점입니다. 이곳 양복점에서는 양복, 달린옷, 샤츠, 코트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남녀 계절 옷들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양복점에서 가을철 옷차림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안겨드는 것은 옷의 색깔입니다.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서 초가을에는 이렇게 좀 선선해지다가 늦가을에는 이렇게 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회색, 미색, 윤밤색, 자주색과 같이 따뜻해 보이는 색과 록색이나 포도색, 감색과 같이 자연 환경에도 잘 어울리면서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색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이 늦가을에 주로 입게 되는 옷들입니다. 양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도도스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주색은 무게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색으로서 가을철이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다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봉사하면서 보면 이 회색 역시 가을철에 손님들이 아주 많이 찾는 옷색의 하나입니다. 젊은 손님들이 입으면 무게 있어 보이고 나이 든 손님들이 입으면 환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이 회색 옷의 좋은 점은 아무 색이나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아래옷 입어도 보기 좋고 검은색으로 치마와 바지를 이렇게 맞춰 입어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계절마다 그 계절의 자연 환경에 잘 어울리는 옷차림을 해왔는데 가을 계절에는 봄철이나 여름철에 비해서 보다 짙은 밝은색의 옷을 해 입었습니다. 감색이나 윤밤색, 럭두색, 포도색 등의 색깔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서 옷차림 형식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가을철의 여성들의 옷차림 형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많이 입는 옷의 하나인 양복입니다. 양복은 깃 형식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옷으로 안겨옵니다. 주로 직업 여성들이 많이 입는 양복은 고상하고 단정한 느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색을 이렇게 한두 가지 색으로 통일시키면서 여기에 수노이나 구슬 장식을 잘 조화시켜 해주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나뉜 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 입을 수 있게 보온성이 있으면서도 피부 느낌이 좋은 천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네이나 세타를 받쳐 입을 수 있게 품도 여유 있게 주었습니다. 옷은 보기도 좋아야 하지만 입기 편리하고 실용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창작가들의 의도가 반영된 옷입니다. 간편하면서도 활동성이 있어서 우린 여성들이 즐겨 입는 달린 옷들입니다. 척 보아서는 나뉜 옷 같아 보이지만 이 옷 역시 달린 옷입니다. 허리 부위에 흐르는 듯한 나풀단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이 장식 효과로 해서 입으면 허리 부분이 보다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옷들은 처녀들은 물론 중년기 여성들에게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샤츠에 반듯한 치마 차림. 이 옷차림 또한 그대로 경쾌하고 단정해 보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보다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옷차림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옷차림을 자기 생김새와 몸매에 어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선 여성의 체형을 놓고 볼 때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기 좋은 키에 그리고 목으로부터 어깨로 흐르는 손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부드럽고 아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유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미감이 옷차림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조선옷만 놓고 봐도 직선과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입어놓고 보았을 때 유연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옷을 입을 때에도 은은하고 부드러운 중간색으로 무늬도 작고 아담한 무늬로 선택하여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놓고 보면 일부 여성들 속에서 우리 미감과 전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실내로 조잡하고 큰 무늬라든가 자극적인 색깔, 격자 무늬로 된 치마 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 무늬는 직선이 가로 세로 교차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매우 딱딱하고 산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체가 짧아 보이고 전반적인 아름다움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문명의 혜택으로 또 지향으로 옷차림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관심과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상하고 순결한 미를 중시하는 우리 조선 여성들의 옷차림 미감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의 옷차림 형식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여름철 남자들의 옷차림은 사주에 바지 차림 이렇게 단조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사주로부터 시작해서 양복, 잠바, 코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제낀 양복에 넥타이를 단종히 메고 다니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양복과 같은 정장 형태의 옷차림도 좋지만 샤츠나 세타를 안에 받쳐 입고 그 위에 코트를 입는 것도 보기 좋은 옷차림입니다. 이때 안에 받쳐 있는 옷의 색깔과 겉옷의 색조화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코트는 검은색이지만 안에 밝은 색깔의 샤츠를 받쳐 입었기 때문에 어두운 감이 없습니다. 바지의 색깔도 회색으로 맞춰 입는다면 옷차림이 전반적으로 밝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문화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옷차림을 해나갑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의 여러 공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설비로 전력을 생산해 이용한다고 하네요. 우리처럼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자연에너지. 유원 신발 공장과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생산과 경영 활동에 적극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류원 신발 공장의 경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5년 전 이제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을 때 태양빛 발전 설비를 설치한 데 그치지 말고 그 관리를 정상화해서 자연 에너지에 의한 이제 전력 생산을 높일 때에 대하여 이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이제 건물 옥상들에 이제 태양빛 전지판들이 전반적으로 다 전개되어 있습니다. 태양빛 발전 체계에서는 축전지 관리가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지 관리 사업을 표준 기술 규정 요구대로 정확히 이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전기를 국가 전력 계통에 넣어주기도 하고 나머지 양은 모든 생산 현장들 빛의 세계에 따라서 출력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능동적으로 동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종업원들이 문화후생 시설 보장과 함께 공장 이제 조명 개통도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전력 생산에 보탬을 줄 애국의 마음 안고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도 자연 에너지 이용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교양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모든 건축물들이 녹색형, 에너지 전략형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구내에는 에너지 전략을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이제 조명과 업무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제 물갈기에서 생산되는 도움물용은 종업원들의 이제 물질 문화 생활 조건 보장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체로 전기도 생산하고 도움물도 이용하니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생산 환경과 생활 환경도 더욱 깨끗해져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덕을 볼 수 있는 곳이 자연에너지 이용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척척 계산하고 수십 개의 단어를 한 번에 외우는 북녘 어린이들의 천재적인 면모는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지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두뇌 발달 교육을 통해 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두뇌 발달 교육이 체계화,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인재 육성을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북.
그만큼 어린 나이부터 두뇌 발달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두뇌 발달 교육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심산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주심산이란 주산과 암산의 합성어인데요. 머릿속으로 주판안을 굴려서 암산을 해내는 거죠. 마침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주심산 교육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심산 교육이 무엇인지, 주심산 교육의 효과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김용직 사범대학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국제 기억 대가의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이들 젊고 쟁쟁한 새세대 교육자들은 최근에 보통교육 부문에서 교종별에 맞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두뇌 발달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데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걸 이제 다 일일이 가르치자면 정말 시간이 끝이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지식을 습득할 줄, 배울 줄 아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으로 나섭니다. 그런 교육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뇌 발달 교육입니다. 이들이 연구한 두뇌 발달 교육은 주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억술, 사유도, 속독의 단계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럼 이 시간엔 두뇌 발달 교육의 첫 단계인 주심산 교육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주심산 교육을 받은 어린이와 학생 등의 주심산 교육의 뛰어난 대상은 암산력을 유치원 보여주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입니다. 문입니다. 일 초 동안이면 눈 깜빡하는 순간입니다. 강한 주의 집중력이 있어야만 30개나 되는 도하기 돌기의 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주산 교육을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육천공 16입니다. 이 학생은 50개의 소수 도하기 돌기 문제를 암산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도하기 돌기와 계산 방식이 비슷하지만 계산 도중에 소수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 답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소수 문제를 계산 난도가 높은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50개나 되는 소수 도하기 돌기는 필산으로도 힘든 과제인데 과연 정확한 답이 나오겠는지. 이 학생은 주심산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높은 자릿수들끼리의 곱하기와 나누기 문제를 암산하게 됩니다. 65만 4,787. 놀라운 암산 능력을 지닌 이들은 지금 김용직 사범대학 선생님들에게서 주심산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와 학생들입니다. 교육 심리학 전문가인 현광철 교원입니다. 그는 2019년부터 각이한 지능을 가진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심산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심산에 대한 교육 심리학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는 주심산 교육이 실제 지능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주산이 계산 도구로서 이용될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을 주산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능 개발 도구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차지한 오늘에 와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학술적으로 주심산 교육이라고 합니다. 실천 속에서 증명되는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현광철 교원은 평양시는 물론 지방의 여러 유치원 교양원들과 소학교 교원들에게 주심산 교육 방법을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심산 교육의 교육 심리학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심산 교육의 교육 심리학적 효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봅시다. 주심산 교육은 주산 기능을 통한 영상 암산 능력을 형성시켜 주는데 이것은 주심산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의 암산 능력에는 비할 바 없는 높은 속도와 정확성을 가집니다. 유치원생들과 소학교 학생들의 기본 학습 동기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자신심입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 없고 자신심도 없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한테 주심산 교육을 하니까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자신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들의 학습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학습 동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지능의 구성 요소에는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 관찰력 등이 있는데 주심산 교육은 상상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용량을 미칩니다. 3647 곱하기 256. 주산 영상화에 의한 암산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주산판과 주산 알의 위치를 섬세하게 상상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93만 3,632. 또한 한 번 계산이 진행될 때마다 주산판의 매 자리대에서 주산알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매번 변하는 주산 영상을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기억해야 하므로 높은 영상 기억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상 과정과 영상 기억 과정은 정교한 지적 조작 과정이므로 강한 주의 집중력을 떠나서는 주심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심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주심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보다 작업 기억, 지각 추리, 그다음에 처리 속도 등 지능 발달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지적 능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학습 효율이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수학 계산에서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지니 다른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 더 잘했고 공부도 재미있어 했습니다. 252 돌기 41 각기 211 지금 전국의 유치원, 소학교들에서도 주심산 교육이 활발히 벌어지고 뛰어난 암산 능력을 지닌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술세 각기 316 현실이 교육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인 창조형의 인재를 키워내자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능을 잘 개발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심산을 하는 과정에 체험하게 되는 명상은 창조적 사색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서 결국 주심산은 아이들의 창조력을 개발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평안남도 양덕지구에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기억하시죠? 대규모 온천에 승마장, 스키장까지 갖춘 휴양지를 보며 북도 이제는 쌀밥에 고깃국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레저, 휴양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타 지역 사람들이 매번 양덕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인민들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일상적으로 증진하려면 각 지역마다 그런 시설이 많이 지어져야 할 텐데 그 수준과 현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녘 돋보기에서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 일동에 세워진 대표적인 주민 편의시설인 유경원에 대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적으로 꾸려진 유경원의 웅골한 모습에 비해 볼 때 작은 세부라고 할 수 있는 안내판. 아직도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때 유경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건축 형식과 내용이 새롭고 특색이 있을 뿐 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우리식의 현대적인 위생문화 편의 기지로 훌륭히 일도 세우도록 불면부두의 로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봉사기지를 안겨주시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것을 찾고 또 찾으시었습니다. 건설의 흔적이 여기저기 어려있고欄간도 없는 계단을 몸소 오르내리시면서 대중목욕탕의 수저 설계를 잘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간利用을 잘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완공 단계에 이른 유경원을 찾으시어서는 화끈하게 달아오른 한증칸에도 들어가 보시며 온도와 위생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대중봉사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치료체육실에 들리시어서는 여러 가지 운동 기재들을 봐주시면서 사무원들을 비롯하여 일광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자외선 침대도 놓아주자고 하시면서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나면 시원한 것을 찾게 된다고 하시면서 청량음료와 국수 같은 것을 봉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청량음료의 가지수도 누리고 국수를 잘해서 유경원의 국수가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한대한 인민사랑의 세계였습니다. 언제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높이 발휘할 것을 바라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간곡한 당부를 새겨안고 유경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은 이것을 찾는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유경원의 덕을 단단히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경원으로는 매일과 같이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훌륭한 대중봉사기지를 안겨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모두가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원에 끓여진 치료체육술, 초음파, 먼저기 손한중, 독승을 이용하고 나오면 정말 온몸이 거뜬하고 상쾌합니다.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랫소리 끝없이 울려 퍼지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 유경원을 돌아보며 우리는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훌륭한 대중봉사기지로 일떠선 유경원이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바치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고귀한 혼신이 하나온 사랑의 집, 행복의 집이라는 것을. 이게 대동강변에 세워져서 그런지 지붕을 물결치듯이 아주 멋지게 지어놨네요. 목욕탕과 사우나, 미용실, 탁구실, 헬스장, 거기에다 음식점까지 아주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류경원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이곳은 2012년 11월 동평양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로 건립되었고요. 하루에 7,2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규모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표 시설이 사우나, 목욕탕인 것 같던데요. 사우나가 건식, 습식, 우리랑 똑같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뭐랄까 좀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우나가 있는데요. 소나무 사우나, 또 이 소금 스팀 사우나, 종유석 사우나, 아주 여러 가지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입구며 시설 입구마다 김정은 총비서께서 다녀가신 곳 이런 팻말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던데 2012년만 해도 3번이나 왔다 갔더라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나 봐요. 네, 그 시기에는 류경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봉사 편의시설을 설립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던 시기 같아요. 2012년 11월에 이게 준공되었잖아요, 류경원이. 네. 그 시기에 보면 말이죠. 인민 노천 스케이트장 그리고 롤러 스케이트장이 함께 공사에 들어가서 비슷한 시기 같이 준공되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북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3대 민생공사다라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3대 민생공사. 네. 집권 초기 새로운 지도자의 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북에서는 특히 류경원을 그 김정은 총비서의 다심한 손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위민 헌신의 장소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해요. 네. 거기에는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보면서 안내판 봤죠? 네, 영상 초입에 굉장히 큼지막하게 지하부터 4층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놨던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일화가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2012년 11월에 준공을 며칠 앞두고서 이제 이 류경원을 찾았는데 좀 이 안내판이 좀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좀 크게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인민들에게 좋은 것만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인민사랑이 뭐 이렇게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류경원이 평양 동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활용하는 시설이 또 따로 있나요? 예, 류경원과 쌍벽을 이루는 창공원이라고 하는 편의시설이 있죠. 그 위치를 보면 이제 보통강 부분에 평양 중구역 동성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마실 그리고 이발소, 미장원 등을 다 갖추고 수영장까지 갖춘 큰 아주 이 사우나 시설, 봉사 편의 시설이죠. 큰 시설이다라고 해봤자 류경원보다 30년 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좀 규모나 시설이 작거나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여기는 더 큽니다. 유경원보다 더 예, 크다고요? 한꺼번에 1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고요. 지금도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그럼 또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류경원, 창광원, 평양이니까 있는 거 아니냐. 평양만 좀 번지르르하게 세워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요. 우리 북녘의 하루를 만약에 우리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아온 분들은 아마 여기에 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평양에 지으면 거기에 준하는 만큼 지역에도 지어야 한다라는 그 북에서 그동안 일관된 정책이 있잖아요. 예, 평양 외에 다른 지역에는 이제 은덕원이라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200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은덕원이 많이 지어져 있죠. 그러면 그 은덕원도 류경원이나 창광원처럼 헬스장, 미용실, 수영장, 사우나 다 갖추고는 있나요? 그럼요. 잘 갖춰져 있고요. 주로 이제 은덕원은 근데 이제 지역마다 있는 온천, 유명한 온천들과 결합돼서 온천 요양소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것이 각 큰 공장마다 또 지역의 리마다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공장에 만들어진 것들은 워낙 이제 규모도 크고 그리고 시설도 좋고 또 온도도 잘 유지되고 또 가격도 국정 가격으로 밖에 안 받기 때문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나 봐요. 그런데 공장분들 말고도 그 지역의 다른 외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역마다 은덕원도 있고 또 공장마다까지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충분히 보장을 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류경원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대규모 편의시설을 많이 세우는 정책,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능라인민유원지, 마식령 스키장, 문수 물놀이장 이런 것들이 다 지어졌잖아요. 네. 전부 다 이제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설립되어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식주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이제 현대적인 문명 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오락시설, 문화시설, 레저시설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역시나 김정은식 정치, 김정은 시대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민대중 제일주의네요. 여러분도 오늘 류경원을 통해서 북의 오늘을 좀 더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소년이 고려 치료 덕분에 완쾌하고 평생을 고려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데요. 바로 수입약에 의존하지 않고 인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 고려의학을 세계적인 선진의학으로 올려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함경남도 고려병원 의사 김창근 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21년 10월) 어느 날 퇴근길에 오른 함경남도 고려병원 실장 김창근 선생님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있게 될 정성경험 토론회에 출연할 과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북촌군의 온화한 진료소에서 소장으로 사업하던 김창근 실장 선생님이 고려약에 의한 혈액질병 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어 더 고려병원에 소환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험 토론문을 마주하고 보니 불현듯 수십 년 전 일이 떠오름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해온 사람입니다. 태어나 6개월부터 저는 선천적인 기관지 천식을 앓으면서 부모님들의 속을 많이도 태웠고 소학교 수업 시간에는 줄기침으로 동무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정길보다 진료소길을 더 많이 다녀야 했던 소년의 병 치료를 위해서 깊은 밤, 이른 새벽 때없이 찾아와 정성을 기울이던 70고령의 고려 의사의 모습에서 산골 소녀는 고마운 우리 제도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고려의학과 인연이 깊어지면서부터 철부지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샘솟았고 그것은 점차 학구적인 열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선생하고는 우리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교육이란 게 지금까지 그런 게 의학 서적들의 그런 거 이제 구해가지고 그 우수를 비우겠다고 따라다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고려 치료를 받는 나날 속에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점차 철이 들수록 저의 가슴 속에서는 고려의학이라는 신비스러운 학문으로 한없이 소중한 내 조국을 빛내려는 의지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안고 18살에 보건부문에 들어선 제가 제일 먼저 맡은 일이 진료소 조제사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또 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걱정 주머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처방에 들어가는 약이 보통 40g부터 80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약종이 있으면 저 주고 없으면 저 못 주곤 하는 때도 있었고 또 그 약이 없어도 훅 저어주면 치료 효율이 나타나지 않고 치료가 성과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느라니까 수입약을 믿고서야 어떻게 우리 인민들을 치료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는 고려의학을 발전시킬 때 돼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안게 됐습니다. 고려의학의 발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만큼 우리는 고려의학 부문에서도 마땅히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의 교실을 자자고고 새겨 안으며 그는 우리의 고려의학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선진의학의 령마루 위에 올려 세울 결심을 새롭게 다지게 됐습니다. 먼저 그는 약재 분야에서 수입 약초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한 연구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맑은 공기로 호흡하고 수성 같은 물을 자양분으로 무수히 자라는 온갖 꽃과 풀, 열매 속에 어찌 우리가 찾는 약초가 없겠는가. 길 가다가도 무슨 풀을 보면 그 뜯어서 이렇게 맛도 보고 그리고 책에다가 또 적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표본을 책자마다 넣고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글을 거기다 써놓고 이런 실력을 많이 봤습니다. 별의별 데 다 다녔습니다. 여기서 타도도 가보고 그러다가 고생도 많이 해보고 약초 캐러 올라갔다가 맹수를 만나서 그래서 죽을 뻔한 일도 더 있었습니다. 이 약한 노력 끝에 그는 6년 만에 수백 가지 약초들의 맛과 성분, 약효에 정통하게 됐으며 끝끝내 수입에 의존하던 약재들을 밀어내고 우리나라의 흔한 70여 종의 새로운 약초를 찾아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약초에 의한 고려 약재의 확보.
고려의학자 김창곤 실장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첫걸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여러 질병에 대한 고려의학적 치료 방법의 정립을 새로운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복제를 잘하면 10가지 고려약으로도 100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과학적 확신, 고려의학으로 조국을 떠받들려는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혈액병에 걸린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던 치료 과정은 고려 치료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확신하던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26년 전 어느 날 저의 앞으로는 4살 난 총각애와 7살 난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서로 제잘거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코와 입으로 많은 피를 쏟으며 피부에 자반이 내돋는 광경은 저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혈액병이라 하니까 정말 선뜻 장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아이들이 좀 병을 고치달라고 나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저 아이들이 나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저 병을 내가 못 고치겠는가? 무조건 고려약으로 내가 고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밤잠을 잊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가 깃든 고려의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픔을 호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당이 신성하게 떠받드는 인민의 한 송원이라는 자각이 그를 끝없이 분발시켰습니다. 여러 질병에 대한 과학적인 고려 치료 방법을 목적한 그에게 있어서 남 모르는 고민과 뼈아픔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기어이 민족의 전통의학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려는 김창곤 선생님의 마음에 그늘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세대수가 약을 한 첩을 가지고 와서 이걸 내가 이제 먹으면 림상검토 해달라. 에? 도대체 무슨 약인데 림상검토까지 필요할까 하고 지켜봤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세대수 아이야 체온, 맥박, 혈압이 쭉 다 떨어져 내려가고 온몸은 얼음처럼 다 식었습니다. 아니 우리 세대수 죽이지 않겠는가? 막 흔들어도 보고 에? 막 이마도 집어보는데 우리 세대수 말이 눈물이 글썽해서 이 약을 성공했구나. 에? 호흡기 치료약을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렇게 하고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약재로 만든 한 첩 한 첩의 고려약이 그대로 보약이 돼서 어린 생명들을 완치시켰을 때 병을 털고 일어난 사람들이 소생의 기쁨을 안고 다시 일터에 설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우리 당의 의도를 받드는 여기에 민족의 전통의학을 보다 높은 경지에 올려 세우는 길이 있음을 진리로 소중히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한 12년 전에 4자식을 가진 한 여성이 다른 보건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서장생이 그 치료를 고려의학을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장근생 찾아왔습니다. 아지머리를 치료하던 그 보건 일꾼들이 말하기를 고려의학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한다는 거는 되지도 않을 소리고 만약 치료한다면 내 손바닥에다 장찢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난감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환자가 완치돼서 그 받았던 진단을 완전 깨버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한다니까니 우리 서장생이 그 의료 일꾼한테 자 이래도 손바닥에다 장찢지겠는가. 우리 고려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데 민족적 자존심도 없는 보건 일꾼이 환자들을 살리면 어떻게 살리겠는가. 고려의학 분야의 첫걸음을 내짚던 그때로부터 40여 년간 그는 혈액, 간, 호흡기,
산부인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질병들을 100% 우리의 고려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정립했으며 그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의학을 과학성에서 손색 없는 선진의학으로 기어이 발전시키자. 애절문 시절 오보이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 안으며 마음속에 새겼던 인생 목표는 그가 40여 년간을 변함없이 꼿꼿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한 억센 초동력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보건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장려하고 발전시켜 고려치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습니다. 고려의학의 끝없는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이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야 하자면 나뿐 아니라 고려의학의 미개척지를 정복하기 전에는 고려의사로서의 자기의 한 생을 어머니 당 앞에 떳떳이 총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제보인 고려의학을 빛내고 계승 발전시키는 이 길을 제가 다 못 가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어이 갈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경원은 일종의 사우나 목욕시설인데요. 일단 규모의 거대함에 놀라게 됩니다. 한꺼번에 7,000명씩 들어가는 목욕탕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그 안에 마사지, 이발소, 미장원, 식당 등을 갖춘 종합 봉사시설인데요. 평양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리 단위마다, 공장마다 무척 중요한 사업으로 확산 중이라고 하는군요. 왜 북은 이 어려운 시기, 유경원 같은 현대적 편의시설을 인민들에게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까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군요. 당장 식량이 부족하고 경제가 마비일보 직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알다시피 류경원, 창광원, 은덕원은 모두 휴양문화시설입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 이런 문제는 뒷전에 밀어놓았던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문화휴양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긴 했지만 국가 경제 발전의 중심적 과제로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만큼 의식주 문제 해결이 절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마식령 스키장도 그렇고 미린 승마구락부, 양덕 온천, 문수 물놀이장도 그러하고요. 모두 김정은 총비서가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되자마자 추진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해외 관광을 겨냥한 것이며 향후 개혁 개방 정치로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쳤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오판이었다고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은 말이죠. 인민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경제 건설과 현대적 문명생활 보장을 동시에 밀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김정은 시대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를 좀 더 진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민심을 얻어야 사회주의 체제도 지키고 잘 살 수 있다는 각오로 인민들에게 온갖 공을 다드리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국력의 하루
임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